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국민대 이번 모의논술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출제했는지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인문계 시험답게 조금 이제 무난했고, 자연계 시험은 이제 미적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자연계 이제 8개의 수학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8문제를 빠르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미분 계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fx가 0일 때는 0이라는 상수값을 갖고요. 그 외의 지점에서는 x 6승 곱하기 sin x분의 1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좌측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다음에 여기선 우측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갖다가 찾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조금 긴장되죠. 왜? 뭔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건가? 라는 약간 의심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건인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녀석을 갖다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없는 게, 그치? 지금 현재 구조상 fx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는 명확하게 몰라요. 이게 실제로 컴퓨터에다 놓고선 그려보게 되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여기서 x가 0일 때를 제외한다라고 딱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이 좌측, 우측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게 되면은 이 일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야. 이게 상당히 딱 떠오르지도 않고 미분하는 것도 애매해. 그래서 원칙적으로 갔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따라와 볼게요. 일단 1번, 2번을 풀기 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결과적으로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의 h분의 f0 플러스 h-f0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떠한 흐름과 어떠한 시계 형태를 가질지 일단 조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x가 0으로 갈 때 우좌를 먼저 따지기 전에 전반적인 시계의 흐름을 좀 잡아놓고선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타가 있어. 알겠지? 국민대 자체가 이건 제가 오타를 낸 것 같고, 제 생각에 여기 이제 h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뭔가 이제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 x가 아니라 h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h일 거다라고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h를 0으로 보내는 거지, h가 0이 정확하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f에다가 h를 정확하게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그 근처까지 보낸다는 얘기인 것을 감안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에, 자, h분의, 자, 현재 f0은요. 그쵸? x가 0일 때 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여긴 무조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f0 플러스 h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인 거고, 당연히 h가 0 근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fx는 이 0 근처, 0만 아니면 된다라는 뜻은 0 근처까지는 얘를 써도 된다라는 말과 동일하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를 써서 이 식을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럼 h를 0으로 보냈을 때의 h분의, 자, 0 플러스 h를 여기다 때려 박게 되면요. 그치? 어떻게 됩니까? h의 6승 플러스 사인의 0 플러스 h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마이너스 0은 이제 생략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좀 실수했죠?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0인자고도 나름대로 캔슬 되면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냈을 때에 h의 5승 곱하기 사인의 h분의 1이다. 요 값을 갖다가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얼핏 생각했을 땐 그냥 h 대신에 0을 넣으면 0 아닌가? 근데 사인에다가 여기다가 h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0분의 1은 무한대고, 사인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한다면 뭔가 발산하잖아. 계속해서 진동하면서 1에다 마이너스를 했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을 뭔가 딱 특정 지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제 이런 고민을 남기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인의 부정형 극한을 유도하는 과정, 그 교과서 개념을 아주 면밀하게 이해를 하셨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h를 0 좌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엄밀히 따졌을 때 h를 0 좌로 보낸다라는 건 일단 h가 결국 음수긴 음수란 얘기입니다. 0 좌라는 건 0보다 살짝 작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음수, h를 음수로 보고선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자,
이때 사인 값 같은 경우엔 사인 h분의 1 같은 경우엔 어쨌든 사인 값이니까 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음은 그치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h 5승씩 곱하게 되면 h 5승은 음수가 됩니다. 그쵸? h가 음수니까 h 5승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다가 h 5승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h 5승이 되고 여기다가도 h 5승을 곱했을 때 h 5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왜? 음수를 곱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자, h의 5승 곱하기 사인의 h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부등호 방향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마이너스 h 5승이고 여기가 어떻게 h 5승이에요? 얘가 더 작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치? h가 0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h 5승이 음수고 마이너스 h 5승이 양수입니다. 얘가 음수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서술의 묘미가 좀 있는 문제로 판단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단답형 문제로 보기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을 조금 더 강조해서 좀 풀어보려 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될 거고 우린 이 녀석을 갖다가 극한을 보낼 거야. 즉 리미트 h를 0에 대한 좌극한으로 보냈을 때 h의 5승 곱하기 자 사인의 h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도 똑같이 동일하게 리미트를 적용시키면 리미트 h를 0 좌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h의 5승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h를 0에 대한 좌로 보냈을 때 h의 5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h를 0으로 보내면 결국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얘도 결국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리미트 h를 0에 대한 좌극한으로 보냈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1번에서 주어진 식의 결과값은 뭐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 0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h에 대한 0의 우극한을 갖다가 풀라고 했다라는 건 어쨌든 h가 결과적으로는 양수라는 전제 하에 풀겠다는 얘기죠. 0 플러스 0보다 어쨌든 살짝 크다. 그 다음에는 진행 방식이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인의 h분의 1이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임은 자명한데 똑같이 양변에 h 5승씩 곱해준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h의 5승, h의 5승, 사인 h분의 1 곱하기 h의 5승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h가 양수니까 h 5승도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뒤집힐 이유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극한을 적용시키면 h 플러스로 적용시켰을 때 마이너스 h의 5승이고 리미트 h를 0에 대한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의 h 5승 곱하기 사인의 h분의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h0을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h의 5승이 되는데 지금 옆에 거랑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 0. 그럼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가운데 값도 0이니까 제가 이 녀석도 0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좌측에서 구한 미분계수에 해당하는 f'0 마이너스와 우측에서 구한 미분계수에 해당하는 f'0 플러스가 결국 일치함을 확인했으니 당연히 f'0이라는 녀석은 좌측 미분계수와 우측 미분계수가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미분이 가능한 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당히 심플했고 사실 조금 직관력이 좋은 친구들은 답만 낸다고 했을 때는 그냥 때려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이런 걸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 이런 친구들도 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솔직히 어차피 여기는 h를 0으로 보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인 무한대라는 건 어딘가로 수렴하진 않고요. 다만 값 자체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해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냥 단순한 상수인 것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h는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녀석이 이 상수값을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그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네가 뭐가 되든 내가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너랑 곱해져서 그냥 결과적으로 0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0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문제는 조금 더 서술에 집중해줬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2번은 수투로 보이고, 그쵸? 일단 정적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굉장히 좀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fx는 연속 함수이지, 근데 정확하게 뭐 몇 차 함수이고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족권에서 x가 7에 대해서 대칭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x는 7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는 y나 fx 하나를 저희끼리 한번 대충 그려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을 거야. 자, 이제 이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나조건을 보게 되면 5에서 9까지 정적분 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림상 여기다가 이제 5 정도의 위치를 잡고 여기다가 9 정도의 위치를 잡게 되면 이 대칭시키는 7로부터 두 칸씩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대칭되고 있는 위치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했을 때 6이라는 건 당연히 x는 7에 대해서 대칭하고 있는 그래프의 특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5에서부터 7까지와 7에서부터 9까지 정적분한 값이 당연히 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 의도한 것은 그걸 이해하냐, 그래서 여기가 3, 3이다라는 걸 이해하는지를 물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에서 인테그랄 7에서부터 9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서술해 준다고 한다면 x는 7에 대해서 대칭함으로, fx가 대칭함으로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5에서부터 7까지 fx, dx와 인테그랄 7에서부터 9까지 fx, dx가 서로 같을 것이다. 따라서 얘네들이 3이다. 이렇게 서술해줬으면 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그림을 그려서 서술한다든지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풀이 과정에서 내 스스로 메모하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답안지에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수식적으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만 해줄 수 있으면 무난하게 점수는 먹을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fx, dx 값을 구하라고 했고, 마이너스 1을 뭐 이 정도 왼쪽에 설정한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영역에 대한 정적분 값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의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7까지가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하게 되면 20. 근데 우리는 5에서부터 7까지를 정적분하게 되면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나머지 17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자명하죠. 17 더하기 3이 되어야만 2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fx, dx의 값은 답은 17이에요. 근데 이제 답만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조금 서술을 굳이 한다라고 친다면 방금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논리만 가볍게 이제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즉 우리가 이 녀석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7까지 fx, dx라는 걸 쪼개면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 fx, dx에다가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5에서부터 7까지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녀석을 20이라고 주었고, 그치?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이 이 녀석이고 9라고 쓴 겁니다. 구하라는 값.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문제를 1번에서 추리하는 과정에서 3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녀석이 17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풀이의 과정을 좀 적당하게 서술을 해주면 뭐 무난하게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그냥 가볍게 수투 문제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투 문제는 아니고, 그치? 미적분 문제긴 한데, 왜냐면 이제 익스포넨셜이 등장했으니까. 근데 전반적인 개념 자체는 뭐 그냥 수투에 불과했다. 함수만 적당하게 이제 미적분에서 사용되는 함수가 이제 쓰였을 뿐이죠. 자, 가볍게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스몰 fx와 그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네도 알겠지만, 스몰 fx를 결과적으로 적분하게 되면은 라지 fx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그치?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교과서적으로 가장 멋지고 우아하게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라지 fx를 결국 미분한다는 건 스몰 fx라는 얘기구나,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서술을 해주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라지 f'x가 스몰 fx이므로, 그러면서 가족권을 보게 되면 주어져 있는 식이 있는데, 그쵸? 가볍게 양변을 뭐 할 수가 있다? 미분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1번에서도 f'x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그치? 정황상 미분을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양변 미분합시다. 자, 그러면 좌변은 라지 f'x.
자, 우변은 곱미분을 통해서 스몰 fx 더하기 xf 프라임 x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에다가 자, x제곱과 익스포넨셜 2x승을 곱미분 해주게 되면 2x 곱하기 익스포넨셜 2x승 더하기 x제곱의 익스포넨셜 2x승 가만히 있겠지만 자, 여기 있는 속함수를 미분하면서 2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라지 f 프라임 x가 스몰 f x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속어입니다. 같은 함수기 때문에 속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f 프라임 x를 갖다가 찾게 되면은 양변을 x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 나누게 되면 x 나누게 되고 x 나누게 되겠죠? 자, 이 녀석 전체적으로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은 2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플러스 그치? 2 곱하기 x 곱하기 익스포넨셜 2 x승 이렇게 썼으면 일단 1번은 바로 풀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이쁘게 좀 묶어준다라고 친다면 2 곱하기 2x로 묶어서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2x승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더 이쁠 것 같긴 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fx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 과정과 연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함수를 구했으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분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f 프라임 x dx가 fx인 것은 자명하죠. 뭐 정확하게는 fx 플러스 c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녀석을 적분할 겁니다. 자, 그럼 인테그랄 자, 2 플러스 2x 곱하기 익스포넨셜 2x승 dx인데 자, 부분적분이 필요한 상태죠. 그렇지? 뭔가 두 개의 함수에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근데 뭔가 서로가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그치 뭐 미분 관계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하나는 다항함수고 얘는 현재 뭐예요? 지수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적분법은 부분적분법입니다. 그치? 그럼 누구를 미분의 영역으로 놓고 누구를 적분의 재료로 삼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기본 개념 알고 계시겠지만 로다상지.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유리하다? 미분이 유리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유리하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이 말은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다항함수를 갖다가 미분의 재료로 삼는 게 타당하고요. 지금 이 지수함수를 갖다가 적분의 재료로 삼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럼 이제 부분적분 들어가게 되면 그적, 미적. 그쵸? 그냥 두고 적분하고요.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그치? 그 다음에 미적이죠. 그치? 그적, 미적. 공식이지. 자, 여기다 써줘. 기억 잘 해봐봐. 그치?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적, 미적 공식에 의해서 저거 주황색 미분하게 되면 현재 누가 봐도 2죠. 곱하기 적분, 노란색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 d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2분의 1하고 요거랑 곱하게 되면 1 플러스 x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요거 약분된 상태에서 요거 다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2의 x승. 그 다음에 우리 적분상수 잊지 말자, 잊지 마. 적분상수 딱 붙여주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적분한 거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fx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적분상수까지 찾아야지만 2번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조건에서 f0이 0이다라는 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보면 이제 하죠. 그래서 f0은 1 더하기 0은 1이고요. 익스포넨셜 0승은 1이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0승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거기다 이제 c를 딱 더하게 되면 이게 0인 거니까 오케이. c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이렇게 딱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fx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뭐 이걸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한다라고 친다면 위에다 다시 적어볼까요? fx는 또다시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로 묶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2의 x승으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x만 이렇게 가볍게 붙여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상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붙여주면 제일 이쁘지 않을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f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 잘 구해놓은 이 재료에다가 10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은 2분의 21 곱하기 익스포넨셜 20승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인문계에서도 그렇고 자연계에서도 그렇고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숫자가 좀 너저분하네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국민대 시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올해 처음이니까 나도 뭐 함부로 막 이렇게 무당짓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먼저 계산이 좀 찝찝하게 너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치? 그거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가보자. 자, 4번도 너무 쉬웠다. 그치? 완전 사실상 고1 문제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국민대 시험 범위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초만 탄탄하다면, 그쵸? 굳이 고1 수학 막 다시 처음부터 갈고 닦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치?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딱 봐도. 오케이? 근데 어쨌든 조금 문제 예시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싶긴 했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빨리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보시게 되면은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상 마이너스 15, 두 근의 곱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지금 누가 봐도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다 요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1번식은 당연히 통분 가능한 거니까 알파 n 곱하기 베타 n분의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 되는 것이고,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5다. 요렇게 지금 일단 생각하면 1번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1번을 이용해서 여기다 딱 넣어서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해주면 끝나는 문제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고, 자, 이 녀석을 딱 들이붓는다고 생각한다면 상수 15는 앞으로 뺄 수가 있을 것이고,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로 표현이 가능했겠지. 자, 그렇게 되면 나열을 했을 때 15 곱하기 1부터 20까지 성실하게 대입을 하게 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타타타타 가는 구조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20 넣게 되면은 20분의 1 빼기 21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는 싹 소거가 되면서 1 빼기 21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15배만 하면 대학을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15 곱하기 21분의 20이니까 약분 간단하게 해주게 된다라고 친다면 7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분석할 게 없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 5번도 수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 근데 좀 기본 개념이 좀 잘 잡혀야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 공부하면서 수능형 잡다한 스킬들만 쌓는 공부를 해왔다면 오히려 이런 약수능 전술고사에서는 엄청 독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우 교과서적인 흐름과 풀이에 익숙하고 거기에 집중한 친구들이 엄청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걸 어설프게 스킬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문제를 풀 가능성도 있었거든. 어쨌든 이제 거두절미하고 풀어봅시다. 자,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2분의 fx가 파이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0분의 0꼴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떤 조건이 파생된다.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fe는 0이어야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fe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분 계수로의 해석이 싹 가능한 거니까 f'2는 파이다라는 조건 두 개가 팡팡 튀어나오는 그런 조건이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1번을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x를 2로 보낸다라고 하면 너네들이 어느 정도 꼴 파악을 해봤겠지만 2를 들이밀면 분모와 분자가 0이 되어서 이것 또한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식을 갖다가 변형을 해가지고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수식을 갖다 정리를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이겠죠.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자,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미 진작에 알았을 텐데, 보자. 자, fx가 이렇게 있고 3으로 묶게 되면은 3 곱하기 x-2죠. 그럼 이게 x를 2로 x 대신에 2를 넣게 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이 각각이 0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이 0인자를 제거해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x-2로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생각을 하는 건가요?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이미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 또한 x-2분의 fx이기 때문에 저러한 모양을 하나의 수렴값으로 통째로 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분자도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자, 5 곱하기 fx가 있었지만 여기도 지금 현재 뭐로 나눠버리면 된다? x-2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도 인수분해를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다가 3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 녀석 또한 x-2로 살포시 싹 나눠주게 되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식의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녀석도 아예 이 분자처럼 따로따로 써보게 된다라고 친다면 fx를 x-2로 나누고 이 녀석도 x-2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퍼펙트하게 식 변형이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x를 2로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약분돼서 0인자 제거, 0인자 제거, 그리고 이거는 통째로 뭐다? 파이로 수렴한다. 얘도 통째로 뭐로 수렴한다? 파이로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는 수렴 단위로 정리가 되면 분배가 가능한 기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배됐다라고 치면 여기는 파이고요. 여기는 상수 3. 여기는 5 곱하기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여기다가 2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7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제 조건상 여기가 현재 A가 되니까 A는 3, B는 현재 5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C는 현재 뭐라고 볼 수가 있겠다? 7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이제 A, B, C를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A랑 B는 빼고요. 그치? 3이랑 5를 빼면 마이너스 2고 여기다 7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의 답은 5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 1에서 구한 상수 A와, 즉 3이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주어져 있는 정적분 값을 분석해서 d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현재 a가 3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테그랄 3에서부터 x까지 ft dt 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d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건 d값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럼 난 d만 알고 싶은 거니까 나라면 x 대신에 과감하게 3을 밀어 넣겠습니다. 3을 밀어 넣으면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이 3에서부터 3까지라서 좌변은 0이죠. 여기다 3 넣게 되면 9, 2, 18, 마이너스 5, 3, 15,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 D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치? 굉장히 쉬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이것보다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치? 문제 스타일만 우리가 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제 거의 이제 절반 이상 왔는데 자, 이제 6번, 7번, 8번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미적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6번 문제를 보기 전에 몇 가지 기본 개념 하나만 좀 잡고 가자. 진짜 기본 개념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있어요. 이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극한을 딱 보내본 건데 얘가 기적적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다 칩시다. 그러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AN 플러스 어떤 K양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녀석도 역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수열이 1항, 2항 쭉 해서 N항까지 쭉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알파를 향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AN 플러스 1항도 결과적으로는 알파를 향하고 있는 거고 A의 N 플러스 2항도 알파를 향하고 있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A의 N 플러스 K항도 알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기억나시죠? 그치? 이 기본 개념을 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K는 1부터 N까지 AK를 SN이라고 하겠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건 그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 급수가 나왔어요. 1항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AN-5는 파이로 수렴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급수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이다 를 무조건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 3 곱하기 an-5라는 이 녀석은 급수를 돌리기 전 극한을 먼저 돌렸을 때 이미 0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따라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an은 3분의 5로 수렴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1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2번부터가 좀 난감한데, 요거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다. 그치? Sn 빼기 3분의 5n에 대한 극한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n을 따로 찾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멍청이. A 바보. 왜냐면 얘를 갖다가 급수값을 찾는다고 100번, 1000번 양보해도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그럼 뭐 어떡할 건데 네가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려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시냐면요. 리미트 기호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걸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원칙만 좀 기억을 합시다. 리미트 기호는 가장 마지막에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 식을 충분히 변형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서 얘가 리미트가 마지막에 계산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리미트 기호에 대한 기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네가 너무 리미트를 빨리 분배하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잘 못 풀게 되는 거야. 리미트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나는 뭘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Sn-3분의 5를 뭔가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뭔가 정리하고 표현해야 되는 문제구나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 어떻게 알죠, 선생님? 일단 이것부터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급수는 원래 뭐죠? 급수는 Sn의 극한값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 이제 기본 개념을 또 하나 적어봅시다. 급수의 기본 정의는 부분합의 극한값이죠. 이 말은 우리는 일단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1항부터 n항까지 깔끔하게 더한 Sn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 급수에서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구한 Sn을 어떻게 합니까? 극한으로 보내는 거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 이걸 갖다 우리가 급수 값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떤 뭐 알파든 뭐든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맞지? 급수의 기본 흐름을 우리가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럴 게 아니라 급수의 정의대로 다시 한번 써보고 진행시켜보고 표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곱하기 a k항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이게 부분합이 되는 겁니다. 1항부터 n항까지의 부분합. 근데 그 부분합을 갖다가 극한으로 보낸 것이 뭐가 되는 거다? 파이로 수렴한다. 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따로따로 시그마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3이라는 상수는 앞으로 빼낸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이고 마이너스 그치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5다.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갖다가 조금 더 쪼갠 상태에서 계산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극한 처리를 할 거야. 그게 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었나요? S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SN이죠. 이거 SN. 그 이제 이 녀석은 이제 SN을 일단 표현이 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3을 이렇게 곱했다. 이렇게 해서 표현법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1항부터 n항까지가 다 5란 얘기니까 5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상태고 이 녀석을 갖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거라고? 파이가 되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녀석의 극한값이고 이제 조금 식에 대한 관찰 능력이 있고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얘랑 모양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3으로 묶게 되면요. Sn-3분의 5의 n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을 갖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파이로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Sn-3분의 5 파이는 뭐다? 3분의 파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3분의 파이가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게 재밌었어. 자, 근데 굉장히 교과서적인 수준인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뭐 많이 아닌 말로 수능에서 나오는 막 미적분 4점짜리 이런 것보단 덜 잔인한 건 분명한 것 같아.
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요거 조금 난해했죠. 이 2번하고 연계를 통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Sn 플러스 4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거 뭐냐 이거지. 이해됐니? 근데 잘 생각을 해봐봐. 내 말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게 너네들도 대충 느끼겠지만 이 2번에서 나온 결과물을 이용한다라는 점에서 n 대신에 뭔가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잘못 썼어요. 3분의 5 n입니다. 이건 제가 실수야. 돌아와서 여기다가 뭔가 n 대신에 n 플러스 4를 넣는 건가?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상하죠. 왜냐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내가 s에 n 대신에 n 플러스 4를 넣었다 쳐요. 그러면 공평하게 여기도 3분의 5에 n 플러스 4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왜 n 플러스 4가 아니고 n 플러스 1이냐는 얘기지.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그럼 모양을 맞춰주면 되지 않나요? 그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에 s의 n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n 플러스 1로 문제를 내셨어? 내가 당황할 줄 알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만 해주게 되면은 위와 아래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0인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플러스 3분의 15가 필요한 거잖아요.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수열이 3분의 파이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결론 이 수열도 3분의 파이로 수렴합니다. 왜지? 그런 조건이 있었나?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잡았던 기본 개념을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뭔데요, 선생님? 아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식을 t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tn이 3분의 파이로 수렴한다면 이 녀석은 굳이 표현하자고 한다면 tn 플러스 4로 볼 수 있죠. 근데 이 tn 플러스 4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얘 또한 3분의 파이로 수렴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3분의 파이란 소리였구나.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극한값만 알고 싶으므로 이 5가 뭐 하면 되겠다? 넘어가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지금 제가 실수했는데 이 녀석 이렇게 변형할 때 죄송해요.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가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쵸?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5를 해야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될 테니까 암수 소리. 자 어쨌든 돌아와서 나머지 개념은 틀린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이 녀석을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으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n 플러스 1의 수렴값은 5만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3분의 파이 플러스 5였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 개념에 충실한 아주 재밌는 문제였고 그렇다고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면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7번. 진짜 제일 짜증나는 문제였어요.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이 엄청납니다. 계산량이 엄청나. 한번 견뎌보도록 하자. 자, 아주 문제가 뭐 특별히 있지도 않고요. 그냥 다음 값을 계산하라 하고 끝이에요. 그럼 너한테 일단 부분 적분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첫 번째, 사인에, 그치? n파이 꼴은 무조건 0이죠. 맞죠? 사인 파이, 사인 2파이, 사인 3파이 다 0입니다. 맞지?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n파이 꼴은 조금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n이 홀수면, 그치? 히읗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쌍지읒이라고 제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n이 홀수면 기억나십니까? 코사인 파이만 생각을 해봐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사인 짝수 파이, 그러니까 코사인 2파이만 생각해도 이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값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으면서 바로 부분적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로다 3지를 생각을 해 보셨을 때에 일단은 다항함수를 미분의 영역으로 보고 이 삼각함수를 뭐다? 적분의 영역으로 보고선 부분적분을 시도합니다. 그럼 이제 그적, 미적이니까 x를 그냥 두고 자, 사인 2025x를 적분하게 되면 이 x 앞의 개수인 2025의 역수 곱하기 자, 사인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바뀌면서 2025x
x다. 이렇게 쓰면 그냥 두고 적분한 그 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0하고 뭘 넣는다는 얘기다? 파이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요거 이제 PPT 만들어주시는 분이 조금 오타를 지금 약간 내신 것 같은데 여기가 x가 아니고 파이예요. 파이. 죄송해요. 자,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0에서부터 이제 파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보다 미적이죠. 그적, 미적. 그럼 이제 x를 미분하면 1이고 적분한 건 이미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025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025 x dx. 자, 파이를 넣게 되면요.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025. 그치? 자, 그런데 여기다가 코사인 2025 파이가 되겠죠. 다음 마이너스 여기다 0 넣게 되면 x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뒷부분은 생각할 것도 없이 0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앞부분만 처리한다라고 치면 뭐 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2025 파이인데 파이 앞에 개수가 홀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여기는 2025분의 파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뒷부분 갑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플러스라고 치자고요. 됐죠? 그 다음에 2025도 앞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2025 x dx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다시 적분 때리게 되면은 너네들도 알다시피 사인 2025 x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의 역수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2025와 만났다고 친다면 2025의 제곱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일단은 적분 성공했고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0하고 파이를 넣으면 된다. 근데 사인 2025 파이는 그치 사인 정수 파이기 때문에 0이고 여기다 0 넣게 되면 그냥 사인 0이니까 그것도 0이에요. 따라서 2025의 제곱분의 1 곱하기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0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뭐다? 2025분의 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2번도 똑같은 거예요. 사인이 뭐로만 바뀌었을 뿐, 코사인으로만 바뀌었을 뿐. 솔직히 선생님은 이거 안 하고 좀 생략하고 싶은데 또 그럼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 빠르게. 자, 근데 일단 한번 해본 과정이니까 조금 뭐 저 더 빠르게 풀어도 되겠죠. 자, 그럼 바로 그적, 미적 합니다. x 그냥 두고 적분하게 되면 2025분의 1 곱하기 사인의 2025x. 그럼 여기에다가 0하고 파이 넣고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미적이니까 2025분의 1 곱하기 사인의 2025x dx죠. 진짜 숫자 거지같이 냈어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너네들이 센스가 있으면 그렇죠. 2025를 뭐 이렇게 문자 뭐 A 이런 걸로 치환을 한 다음에 푸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도 되게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치? 자, 어쨌든 그냥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사고를 쳤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다시 한번 보셨을 때 파이를 넣게 되면 2025 파이 곱하기 사인 2025 파이 빼기, 자, 0 넣게 되면 0이니까 뺄 게 없어요. 헐.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사인 2025 파이는 0이니까 여긴 0입니다. 0. 자, 뒤쪽 갑시다. 자, 마이너스 2025분의 1이 나가면서 마이너스 2025분의 1이 있다라고 치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사인 2025 x dx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자,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025x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 앞에 개수의 역수배 2025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2025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바뀌면서 2025의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적분된 상태에서 0하고 파이를 넣는 거죠. 자, 코사인 2025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2025의 제곱분에 0 넣게 되면 코사인 0이고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래서 이거 빼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답은 뭐다? 2025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힘들어라. 그치? 야, 선생님도 이걸 푸니까 좀 피곤하게 느껴지네요. 문제를 이렇게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2번 답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2025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왜 적어놓냐면 2번하고 3번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좀 적어놔야 되고 이거 좀 싹 지울게요. 자, 이제 3번을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 3번을 풀기 전에 또다시 기본 개념 하나만 잡고 넘어갑시다. 어떤 기본 개념이 있었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예요. 짝수차 함수와 짝수차 함수를 곱하면 짝수차 함수일 테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해도 우함수입니다. 홀수차 곱하기 홀수차, 즉 3차 곱하기 3차는 6차. 그러니까 짝수차로 바뀌죠. 그러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이건 심지어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거니까 그런 논리에 비슷하게 뭔가 통하나 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 기본 공식이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기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당연히 홀수차에다가 짝수차를 곱하게 되면 7차 이런 식으로 홀수차가 되기 때문에 기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지 알겠지만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되는 이런 적분 구간이 등장을 했을 때 기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도 알겠지만 계산 하나마나 0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것이고,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정적분을 할 때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알겠지만 2배의 절반만 적분하기가 뭐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를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문제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걸 일단 지울게.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요. fx가 주어져 있는데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알 거예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가 x 플러스 파이거든요. y축,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0에서부터 마이너스 파이까지, 그치? x 플러스 파이라는 녀석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좌편이 파이인 이런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뭐다? 우함수입니다. y축 대칭이죠. 근데 너희도 알겠지만 사인은 기함수로 알려져 있죠. 코사인은 y축 대칭, 즉 우함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왜 갑자기 따지냐? 적분 구간이 y축 대칭 적분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럼 보통 교과서 개념상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정적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셨어야 돼. 자, 그러면 fx는 우함수인데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죠. 그리고 기함수는 어차피 대칭 구간에서 정적분 해봐야 0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 fx랑 우함수랑 곱한 녀석만 계산하면 돼요. 왜냐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선 진행을 해보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fx 곱하기 코사인 2025x dx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서술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서술 과정에서 fx는 우함수이고 sin 2025x는 기함수이므로 둘의 곱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구간에서 정적분하게 되면 값은 0이다 라고 쭉 말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만 실제 계산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인테그랄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하기보다는 절반 잘라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서 2배도 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0에서부터 파이까지 구간 안에서의 fx는 얘가 되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x를 넣고 여기다가 코사인 2025x를 뿅 하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개해주게 되면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 곱하기 코사인 2025x dx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파이까지 x 곱하기 코사인 2025x dx라고 쓸 수가 있죠. 여기는 이는 큼지막하게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중괄호 치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건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건 파이가 상수니까 앞으로 나간다고 치고요. 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코사인만 적분하면 되는데 코사인 적분하는 건 아시다시피 사인입니다. 자, 사인 2025x.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인 2025의 역수인 2025분의 1을 곱해주시면 적분됐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넣으면 되는 것이죠? 0하고 파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2025 파이는 0, 사인 0은 0. 그러니까 2025분의 파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곱해지는 건 0이니까 또다시 이 노란색 부분에서 나오는 건 0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x 코사인 2025x는 2번에서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생각을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 조심해 주셔서 플러스 2025의 제곱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있는 2까지 곱해 주시게 되면 최종적인 답은 2025의 제곱분의 4다가 되는 겁니다. 우휴. 됐지?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조금 이제 계산의 더티함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요구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1번, 2번, 3번 간의 연계성이 상당히 짙을 거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때 서로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용해서 힌트를 얻으시면서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8번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8번은 역함수 미분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기본 공식 하나만 외워놓고 갑시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만약에 gx가 f의 역함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받는 게 G'A를 요구받겠죠. 역함수에 대한 미분 계수값을 요구받을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자, G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F를 미분해서 분모로 깔아요. 역수를 취해요. 자,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다가 뭘 넣는다? 이 GA에서 프라임을 뺀 상태, 즉 GA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는다. 이게 이제 공식이죠.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영상에서 좀 설명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이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암기를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역함수 미분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외울 건 외우자. 알겠지? 자, 그럼 갑시다. 자, 열린 구간 0,6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탄젠트 3x라고 했고 그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의 신호탄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x를 6분의 파이로 보낼 때 당연하지만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밀어넣는 순간 분모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자에도 0을 대입을 하게 하면 6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요. 18 곱하기 g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7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당연히 0이 돼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 g 6분의 파이는 요거 넘기게 되면은 뭐죠? 2분의 9파이를 다시 18분의 1 곱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겁니까? 문제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g 6분의 파이를 물어봤죠. 그래서 0분의 0꼴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또 풀 때 g 6분의 파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공부 열심히 했던 걸 토대로 꼴부터 파악하다 보면 당연히 물어볼 걸 물어본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A 값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A는 fx의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개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걸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녀석을 역함수 성질을 생각한다고 친다면, G의 역함수가 F고, F의 역함수가 G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치게 되면, F에다가 4분의 1을 넣은 걸 6분의 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자, 그럼 바로 대입 들어갑시다. A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3. 맞니? 근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문제가 탄젠트 3x라고 나와 있는 거 맞나? 이것도 맞지? 3x. 맞지? 그래서 탄젠트 4분의 3. 여기까지 일단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했다. 그치? 여기서 실수했는데,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는데, 여기가 4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파이예요. 죄송해요. 마지막에
나도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 사과할게. 여기가 계산해보면 내가 선생님 여기 있는 파이를 좀 놓쳤다. 4분의 파이거든? 그럼 여기도 F 4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가 돼야 돼. 미안해. 그럼 여기가 현재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파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죄송해요. 사과할게요. 자,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곱하기 a가 되는 것이고, 자, 요 녀석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6분의 파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뭐라고 할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a 값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G' 6분의 파이를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G' 6분의 파이 드디어 나온 거죠? 뭐야? 역함수 미분법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G' 6분의 파이는 역함수 미분 계수의 정의상 G의 역함수에 해당하는 F를 분모에 깔아서 미분해서 놓고요. 여기다 뭘 넣는다? G 6분의 파이를 넣는다. 이게 공식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G 6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 4분의 파이를 구해서 역수 취하면 답인 거야.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F' 4분의 파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F를 미분할 수밖에 없죠. 자, 미분 들어갑시다. 현재 fx가 아까 2번에서 구한 a를 반영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 x 곱하기 탄젠트 3x인데, 자, 미분하게 되면은 곱의 미분법이 필요할 것이고, 요걸 갖다 미분했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탄젠트 3x. 그 다음에 얘는 가만히 있겠죠? 마이너스 3분의 2x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탄젠트 미분하게 되면은, 자, 시컨트 제곱이죠. 시컨트 제곱 3x에다가 속함수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3이 튀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3이 튀어나간다고 친다면 3분의 1과 약분이 되면서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4분의 파이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F' 4분의 파이, let's go.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이고요.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구했지만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면 3분의 2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을 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시컨트 제곱의 4분의 3파이예요. 아시다시피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거든요. 그럼 일단 코사인 4분의 3파이를 갖다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 각변화를 생각한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도 볼 수가 있으니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을 갖다가 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가 되는 거다? 2분의 1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코사인 제곱 4분의 3파이의 역수인 시컨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2랑 4분의 파이를 약분하게 되면 2분의 파이인데 여기다 이 2분의 1의 역수인 2를 딱 하고 곱해주게 되면 휴, 결과가 얼마야? 3분의 2 마이너스 파임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일부러 좀 말을 빨리 한 거거든요.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잡계산이 빨라야지. 그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미적분을 갖다가 하고 있는 자연계인데 우리의 자존심을 챙겨보도록 하자. 됐지? 자, 요 정도이면 될 것 같고, 뭐 통분까지 한다고 친다면 3분의 2 마이너스 3파입니다. 마무리할 때 이게 답이 아닌 게 우리는 그 녀석의 역수를 찾아야 답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F' 4분의 파이의 역수를 갖다 취해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2-3파이분의 3이겠죠. 이게 지금 현재 3번의 답이고, 현재 지금 문제 하나 잘렸는데 4번까지 있으니까 4번까지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4번 보게 되면 이제 마무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B 더하기 C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극한값을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겠죠. 자, 지금까지 알아낸 1번, 2번, 3번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리미트 x를 6분의 파이로 보낼 때 0분의 0꼴이었으니까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x 앞에 계수 12로 묶게 되면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영인자가 드러나죠. 자, 그러면 저쪽 분자 동네를 갖다가 역시 gx 앞에 계수 18로 묶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gx 마이너스, 그치?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3. 그쵸? 2분의 3x다.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 건데 12분의 18은 약분하면 2분의 3이니까 일단 리미트 바깥으로 빼낼게요. 자, 리미트 x를 6분의 파이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0분의 0꼴로 뭔가 깔끔하게 이제 미분계수 처리가 돼줘야 돼. 선생님, 왜 하필 미분계수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G' 6분의 파이를 왜 구하라고 우리한테 했겠습니까? 그치? 흐름대로 가자, 흐름대로. 그럼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놓고선 쭉 제가 늘려볼게요. 뭐 하시려는 거지? 그럼 봐봐. GX에다가 이게 미분계수의 모양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G 뭐가 필요합니까? 그치? G 6분의 파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1번에서 G 6분의 파이를 갖다 계산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워버렸지만 G 6분의 파이가 뭐였죠? 4분의 파이였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플러스 4분의 파이를 해서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선 여기 원래 이제 마이너스 뭐가 있었다? 2분의 3x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를 살포시 딱 끊어줘. 좀 위쪽으로 아래당 한 번 더 쓸게. 그럼 2분의 3 곱하기 리미트 x를 6분의 파이로 보낼 때 딱 끊어주게 되면 중간을 하나는 x-6분의 파이 분의 gx-g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6분의 파이를 분모에 깔고 분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묶어주게 되면 이 모양이 나오게끔 x-6분의 파이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x 앞에 개수인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x고요.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딱 깔끔하게 나오죠. 그 모양을 참 이쁘게 잘 맞춰놓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올려서 마무리 좀 지으면 얘는 0분의 0꼴이긴 하지만 미분계수로서 해석이 되어서 G'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고 이 녀석도 역시 0분의 0꼴이 되겠으나 얘는 약분되는 0분의 0꼴이죠. 그래서 나머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였고 2분의 3 곱하기 G' 6분의 파이가 방금 마지막에 구했던 것처럼 2 마이너스 3파이 분의 3이었고요. 아유 글씨도 안 써지네요. 이제 힘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2분의 3 요것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계산해 주시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저 여기다가 옆에다 쓸게요. 8 마이너스 12파이 분의 27파이가 나오더라. 이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B랑 C를 더하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27파이랑 12파이를 더해야 되니까 답은 얼마다? 15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하셨고 막 문제가 엄청 어렵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실수 없이 실수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과 어떤 문제든 간에 뭐 그게 난이도가 높다 쉽다를 떠나서 굉장히 연계성이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모두 맞출 수 있는 수준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